2026년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격전지가 할리우드가 아니라 바로 축구장이 될 것이라는 대담한 예측이 있습니다. 넷플릭스, 아마존, 애플 같은 스트리밍 공룡들은 이제 영화나 드라마만으로는 더 이상 승부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이 발견한 마지막 미개척지, 이른바 최후의 금광이 바로 라이브 스포츠인 셈입니다. 특히 애플은 MLS 메이저 리그 사커, 중계권에 25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돈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애플의 다음 수가 훨씬 더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자료들을 보면 애플은 그 전략의 중심에 리오넬 메시 같은 슈퍼스타가 아닌 다소 의외 인물인 손흥민 선수를 세웠다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수 영입이나 방송 계약을 넘어 애플의 향후 10년을 좌우할 수도 있는 거대한 도박이라고까지 표현됩니다. 그렇다면 이 도박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자료에 나온 한 문장은 이 상황을 정말 잘 요약해 줍니다. 넷플릭스엔 영화가 있고 아마존엔 상거래가 있지만 애플엔 손흥민이 있다. 애플이 MLS 글로벌 중계권에 그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을 때 사실 다들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리그를 세계적인 상품으로 만들 건데 당연히 메시나 다른 남미 스타들을 떠올렸을 텐데 애플의 답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이는 애플이 다른 기업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애플은 절대 어중간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25억 달러짜리 판의 성패를 좌우할 단 하나의 상징이 필요했고 모든 것을 걸 만한 인물을 찾아낸 것입니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애플이 수많은 서는 스타 플레이어들 중에서 왜 하필 손흥민 선수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공교롭게도 지금까지 애플 TV 플러스에 가장 부족했던 바로 그 요소들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절대적인 글로벌 인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글로벌의 의미를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특정 대륙이나 언어권에 국한된 인기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 출신이니 영국은 물론 유럽 전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는 아이콘이고 여기에 MLS 진출을 통해 마지막 퍼즐이었던 북미 시장까지 직접 공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세 개의 대륙을 동시에 잡는 카드인 셈입니다.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서울의 새벽, 런던의 저녁,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의 아침에 있는 시청자들을 동시에 TV 앞으로 끌어모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카드라는 것입니다. 한 명의 선수로 세계 대륙의 핵심 시장을 다 관통할 수 있는 파급력은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단순한 인지도가 아니라 핵심 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전략적 가치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애플이라는 브랜드의 정체성과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깨끗한 이미지입니다. 어쩌면 첫 번째 이유보다 이게 더 중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애플에게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사생활 문제나 돌출 발언 한 번으로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들을 후원했던 기업들이 얼마나 큰 타격을 입는지 정말 지겹도록 봐왔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지난 10년이 넘는 프로 생활 동안 스캔들이나 구설수, 논란의 여지가 있는 행동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이는 그저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관리의 결과물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애플의 현재 철학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과거 애플의 슬로건이 Think Different였다면 지금의 애플은 기술에 신뢰를 더하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손흥민 선수는 애플이 추구하는 신뢰할 수 있는 탁월함을 인간으로 구현한 가장 완벽한 모델인 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앞선 두 가지를 모두 갖췄다 해도 이것이 없으면 애플은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깊이 있는 스토리의 존재입니다. 애플은 축구 경기를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언제나 인간의 이야기를 팔아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시아의 한 평범한 소년이 아버지의 혹독한 훈련을 견디고 축구의 본고장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언어와 인종차별의 장벽을 넘어서 리그 최고의 선수, 득점 왕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 생활의 황홍이에 모두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대륙, 미국에서 마지막 도전을 시작합니다. 이 여정 자체가 완벽한 할리우드 영화 시나리오처럼 들립니다. 성공, 좌절, 부상, 극복, 그리고 새로운 도전까지. 애플은 바로 이 서사의 힘에 베팅을 한 것입니다. 넷플릭스가 마이클 조던의 The Last Dance Toy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과 비슷한 맥락이지만
분명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The Last Dance는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는 다큐멘터리였다면 애플의 이 손흥민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형의 역사를 팬들과 함께 써 내려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방식입니다. 애플의 전략은 단순히 경기 중계에 그치지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3단계 전략을 펼치는데 이 지점은 넷플릭스나 아마존 같은 경쟁사들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애플만의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콘텐츠 확보를 넘어 말 그대로 하나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모든 것의 시작이자 가장 기본적인 MLS 생중계입니다. 이것이 가장 직접적인 미끼 상품, 즉 유인책인 것입니다. 수많은 팬들이 오직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보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고 애플 TV 플러스에 가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새벽잠 설치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찾아다니던 팬들에게 이제 합법적이고 안정적이며 고화질의 독점 시청 경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단기간에 엄청난 신규 가입자 유입이 보장된 셈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팬들을 플랫폼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전략으로 그들을 더 깊숙이 묶어두는 것입니다. 바로 독점 다큐멘터리입니다. 글을 씁니다. 경기장 밖의 모습입니다. 경기장에서 골 넣는 모습은 이미 TV로 많이 봤습니다. 애플은 그 이면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봤던 라커룸에서의 침묵, 주장 완장을 차고 느끼는 그 엄청난 압박감, 뼈 아픈 패배 뒤에 흘리는 눈물, 그리고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인간 손흥민의 모습까지 말입니다. 더 라스트 댄스가 그랬던 것처럼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팬들이 손흥민 선수의 인간적인 서사에 깊이 감정적으로 연결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연결된 팬들은 쉽게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실로 영리한 전략입니다. 이는 정말 애플 아니면 할 수 없는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바로 애플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생태계와의 완벽한 결합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애플의 진짜 무서움이자 이 모든 계획의 활용점정입니다. 애플은 손흥민 선수를 TV 화면 안에만 가둬두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청자는 경기 중에 자신의 애플 워치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의 심박수나 활동량 같은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애플 피트니스 플러스 앱을 켜면 손흥민 선수가 실제로 하는 재활 운동이나 코어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전문가 지도에 따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애플 뮤직에서는 그가 훈련할 때 듣는 플레이리스트를 그대로 들을 수 있게 하는 식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한 사람을 허브로 삼아 애플 워치, 아이폰, 애플 피트니스, 애플 뮤직, 애플 TV 플러스까지 모든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거대한 그물처럼 엮어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이 생태계에 발을 들이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도록 만드는 폐쇄형 구조인 셈입니다. 자료에서도 이 점을 명확히 지적합니다. 넷플릭스는 이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결합 전략을 구사할 기기가 없습니다. 아마존은 사업 분야가 너무 넓게 분산되어 있어 이 정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애플만이 할 수 있고 애플이기에 가능한 전략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생태계 전략이 물밑에서 벌어진 손흥민 선수 연깁전에서 애플이 최종 승리를 거둔 결정적인 비결이기도 합니다. 물론 경쟁사들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자료를 보면 넷플릭스나 아마존 역시 상당히 적극적인 제안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넷플릭스는 더 라스트 댄스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에게 선수 생활 전체를 아우르는 대형 다큐멘터리 시리즈 제작을 제안했습니다. 아마존은 자신들의 스트리밍 서비스인 프라임 스포츠의 글로벌 간판 모델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둘 다 한 명의 운동선수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플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자료에 인용된 애플의 제안 멘트가 이 모든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당신에 대한 영화를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을 중심으로 하나의 세계를 구축할 겁니다. 이것은 거의 거절하기 불가능한 제안이나 다름없습니다. 선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커리어가 단순히 몇 편의 영상 콘텐츠로 소비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 최고의 기업이 만드는 거대한 디지털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비전에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선수를 하나의 브랜드, 하나의 아이콘으로 존중하고 그의 유산을 영구적으로 보존해 주겠다는 약속이었으니까요. 그 결과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전망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분석가들은 이 손흥민 효과만으로 애플 TV 플러스가 아시아 시장에서 단숨에 20%에서 30%의 구독자 증가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애플이 점차 잃어가던 젊은 사용자들을 다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10대, 20대 팬들이 손흥민 선수라는 아이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애플 워치를 차고 애플 뮤직을 듣고 애플의 서비스에 락인, 즉 묶이는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핵심은 손흥민 선수가 단순히 조회수를 가져오는 일회성 스타가 아니라 한번 들어오면 떠나지 않는 충성도, 높은 평생 고객을 생태계 안으로 데려온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듣기에는 정말 완벽해 보이지만 동시에 아주 큰 위험을 안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 핵심 자산인 손흥민 선수가 큰 부상을 당하거나 예상치 못한 부진에 빠지면 이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25억 달러짜리 계획이 단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에 대한 애플의 답변이 바로 이 전략의 마지막 퍼즐, 글로벌 IP, 즉 지적재산 개념입니다. 애플은 손흥민 선수를 단기적인 선수로 보고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장기적인 지적재산으로 보고 접근했다는 분석입니다. 선수의 기량, 즉 폼은 일시적이지만 잘 만들어진 이야기는 영원하다는 의미일까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스트리밍 세계에서 선수의 기량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부상이나 노쇠화로 언젠가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잘 구축된 IP, 즉 지적재산은 수십, 수백 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디즈니가 100년 가까이 미키마우스를 활용해 돈을 버는 것처럼 말입니다. 애플은 손흥민이라는 인물을 다음과 같은 영구적인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서사의 중심이 되는 매력적인 캐릭터. 둘째, 아시아인의 성공 신화이자 성실함의 상징인 문화적 아이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합쳐 다양한 형태로 영원히 재사용 가능한 콘텐츠 자산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MLS에서 뛰는 선수지만 내일은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고 은퇴 후에는 애플 TV 플러스의 해설위원이나 아시아 축구 홍보대사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먼 미래에는 미국 스포츠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아시아계 이민자의 상징적인 인물로 기록되어서 관련된 콘텐츠가 계속해서 재생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애플이 25억 달러를 주고 산 것은 손흥민 선수의 현재 폼이 아니라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이야기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애플이 손흥민 선수를 선택한 것은 단순한 스포츠 투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글로벌 스트리밍 시장의 미래 그리고 콘텐츠와 기술이 어떻게 결합해야 하는지에 대한 애플의 대답이자 거대한 도박인 셈입니다. 물론 이 도박이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손흥민 선수가 MLS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보내고 그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와 애플의 생태계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성공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까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우선 애플 TV 플러스는 유럽 시장을 제외한 전 세계, 특히 아시아와 북미 시장을 동시에 장악하는 압도적인 제1의 디지털 스포츠 플랫폼으로 단숨에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애플은 넷플릭스의 The Last Dance들을 뛰어넘는 거대한 성공 신화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The Last Dance가 과거의 영광을 되돌아보는 것이었다면 애플의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형의 역사를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훨씬 더 능동적이고 거대한 규모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스트리밍 전쟁은 더 이상 얼마나 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느냐는 양의 싸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단 하나의 상징을 누가 소유하느냐는 질의 싸움으로 변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전쟁의 한가운데 한 명의 선수가 소속팀의 유니폼뿐만 아니라 거대 기술 제국의 야망까지 짊어지고 서 있는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어쩌면 미래의 스포츠 에이전트들은 선수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가 한 시즌에 넣는 골수나 어시스트 기록보다 그의 인생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얼마나 다양한 상품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따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당신이라면 어떤 선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